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8월 20일 느바 소식입니다. ESPN의 본템프스에 따르면 최근 NBA 스카우트와 임원들 10명이 현 NBA 최고의 선수를 뽑는 투표에서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케빈 듀란트가 각각 5표를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을 알렸습니다. 야니스의 경우 NBA 우승과 파이널 MVP를 차지했고, 듀란트는 미국의 4연속 금메달을 이끈 점을 언급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선수들이죠. 문제는 이런 투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오랜 시간 득표를 받았던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없다는 건데요. 야니스를 주장한 동부 컨퍼런스의 한 임원은 분명 르브론은 5표를 받은 듀란트와 이 논쟁에 언급될 수 있겠지만 부상과 나이에 관련되어 두 선수의 일관성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에 야니스를 뽑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투표를 두고 르브론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르브론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충분히 자극을 받았다는 걸 알렸습니다. 18번째 시즌까지 마친 르브론의 꾸준함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 예로 르브론은 36세가 되어 치른 이번 시즌에도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카림 압둘자바와 칼말로를 넘어 시즌 평균 20득점 이상 횟수 단독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르브론은 데뷔 이후 전 시즌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시즌 이상을 소화하며 해당 기록을 유지한 선수는 NBA 역사상 단 4명에 불과하고, 르브론은 이 부분에서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그가 데뷔한 2003년 이래 르브론은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무려 6만 1091분을 뛰었는데요. 이 기록은 해당 구간 역대 2위인 카멜로 앤서니보다 약 16,000분이 더 많은 기록으로, 한 경기가 48분인 NBA를 봤을 때 이는 무려 333경기를 더 치렀다고 볼 수 있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런 꾸준함과 기록 자체가 그의 19번째 시즌도 기대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확실히 노쇠화로 인해 이제는 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야니스와 듀란트에 비교하면 기량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꾸준함을 유지해온 카림 압둘자바가 18번째 시즌을 기점으로 평균 20득점과 올 NBA 팀에서 하차한 것, 칼말론이 39세의 나이로 치른 18번째 시즌을 끝으로 1옵션 역할을 버리고 우승을 위해 레이커스로 이적한 것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17번째 시즌에 당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18번째 시즌부터는 경쟁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부상 전까지만 해도 MVP 경쟁을 하며 18번째 시즌을 마친 르브론이 기록한 평균 스탯과 올 NBA 세컨드팀 수상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프시즌 러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영입을 시작으로 엄청난 라인업을 꾸리게 된 LA 레이커스와 19번째 시즌을 시작할 르브론이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시즌을 보여줄지 2021-22 시즌 개막전인 10월 21일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가 벌써 기대됩니다. 샬럿 호네츠가 팀의 주득점원 테리 로지어와 4년 연장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4년 9,700만 달러이며 이 계약은 로지어의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샬럿은 2020년 드래프트를 통해 라멜로 볼을 얻었고, 이로 인해 로지어를 포함한 드본테 그라함의 거취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오프시즌 로지어를 지키고 그라함을 뉴올리언스로 보내면서 백코트를 라멜로와 로지어로 유지할 거라는 걸 알렸고, 그 계획은 로지어와의 연장 계약으로 확정되었네요. 기복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 주득점원 역할을 잘 소화하며 라멜로와의 시너지도 제법 잘 만들어냈는데요. 샬럿은 현지 시각 기준 10월 4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홈구장 페이콤 센터에서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8월 6일 토론토 랩터스가 창단 첫 우승을 이끈 주역인 마사이 유지리 단장과 재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었죠. 스포츠넷의 마이클 그랜지에 따르면 이 계약으로 인해 유지리 단장이 받을 연봉은 약 1,500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어떤 소유권 계약이 포함되진 않지만 구단 수익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받거나 구단의 일부 주식과도 같은 요소가 있어 이런 규모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여전히 벤 시몬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구단은 최근 패트릭 베벌리를 영입했음에도 여전히 시몬스를 원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즉시 전력감의 스타 플레이어를 원하고 있고, 미네소타는 팀의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는 칼 앤서니 타운스와 앤서니 에드워즈, 디안젤로 러셀을 지키면서 시몬스 영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서로의 니즈가 맞지 않기에 제3의 팀이 포함된 다각 트레이드를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몬스는 트레이드를 기대하고 있지만 엔비드와의 연장 계약까지 마친 필라델피아가 전혀 급할 게 없어 보이는 만큼 시몬스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블리처 리포트가 케빈 듀란트와 드레이먼드 그린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인터뷰에는 이 두 선수만이 등장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특히나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를 떠난 이유에 관한 얘기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린은 2018년 11월 13일 골든스테이트와 LA 클리퍼스의 경기 도중 4쿼터 마지막 공격 후 듀란트와 있었던 언쟁이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를 떠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냐는 질문을 했고, 듀란트는 이에 그건 언쟁이 아니었는데 스티브 커 감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고, 밥 마이어스 단장은 그린을 징계하려고만 노력했다는 점을 말하며, 이건 당사자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이 일을 이상하게 몰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린 역시 사건이 생긴 후에 프론트로부터 듀란트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건 당사자들인 본인과 듀란트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프론트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그린은 이로 인해 한 경기 무급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두 선수가 주장한 건 큰 문제가 아니고 두 선수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건데요. 듀란트는 과거에 그린의 저 발언이 팀을 떠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냥 저 상황 자체가 영향을 줬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편으론 그냥 당사자들이 빠르게 해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듀란트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한 것에 후회가 없다며, 다시 그 순간이 오더라도 100만 번은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말도 했고, 두 선수는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풀 영상 링크를 더보기란에 기재할 테니 한 번쯤 시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앞서 언급된 케빈 듀란트가 위드맵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08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크리스 빌즈가 CEO를 맡고 있는 대마초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입니다. 듀란트는 스포츠 세계에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동안 대마초를 흡입하는 건 일종의 은밀한 일이었는데, 여전히 선수들은 4차례의 검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열린 대화가 되어가고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마초가 스포츠 세계와 평행을 이룰 방법을 찾기 위해 이 계약을 맺었고 홍보에 참여할 거라고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운동선수와 대마초가 평행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임스 하든이 최근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시즌에 대한 본인의 야망을 얘기했습니다. 하든은 다음 시즌 소속팀인 브루클린 네츠가 우승할 거라고 했는데요. 아무도 풀전력의 브루클린을 이길 수 없다며, 현재 선수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한 시즌 내내 함께 뛰게 될 것에 흥분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건 선수단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분명 선수단 전원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브루클린 네츠를 다전제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팀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겠네요. 하든은 본인이 속했던 휴스턴 로켓츠가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우승을 안겨주지 못한 것에 본인 스스로 실망했다고 밝힌 만큼, 이적한 브루클린 네츠에서는 본인이 본 최고의 기술자들인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과 함께 우승하겠다는 포부가 굉장한 상황인데요. 브루클린은 현재 시각 기준 10월 3일 LA 레이커스와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되며 10월 19일 미러키 벅스와 2021-22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마이애미 히트의 지미 버틀러는 이번 시즌 올 NBA 서드팀과 디펜시브 세컨드팀에 이름을 올리며 리그를 대표하는 공수겸장의 면모를 결과로 증명했는데요. 버틀러는 본인이 올 NBA 팀에 선정되었다는 에이전트 버니 리의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당시 버틀러의 에이전트는 올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버틀러가 전화를 끊었다는 걸 언급했는데요. 이는 버틀러가 개인 수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농구와 이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일입니다. 버틀러는 오프시즌 마이애미 구단과 3년 1억 4,60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